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방학이 빠르죠? 선생님도 이제 방학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개학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시간이 빨라요. 이제 여러분들도 방학 동안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겠죠? 이제 뭐 그래도 만약 놀기만 하면 좀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그래도 뭐 일주일에 뭐 하루에 뭐 몇 시간은 아닌가? 아무튼 몇 분 정도는 뭐 공부도 하고 이러려고 했겠지만 하셨나요? 안 했을 겁니다. 왜냐면 쉽지 않아요, 그게. 이제 계획을 짜서 이제 탁탁탁탁 한다는 게. 어. 선생님도 요거 영상 원래 방학 시작하고 좀 얼마 안 돼서부터 찍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3월 3일이거든요. 내일 계약인데 지금까지 안 찍고 여기까지 버티다가 이제야 찍습니다. 이게 무언가 계획적으로 착착착 해나간다는 게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니라 어른들도 쉽지 않아요. 뭐 그럼에도 공부를 해왔다. 이러면 진짜 대단한 거고. 그러면 사실 영상 안 봐도 됩니다. 이 영상은 이제 방학 동안 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도 안 하고 완전 놀았다 하면 그래도 좀 이제 3학년 되는데 그 전에 조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 조급한 마음을 달래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냥 좀 마음 편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선생님도 유튜브를 진작부터 좀 찍어봐야겠다 생각은 했는데 좀 이제야 지금 안 하면은 아예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찍어보게 됐어요. 이거 무슨 내용이냐면 중3 1단원 실수와 그 계산, 보기 전에 이전 시즌 몰아보기, 뭐 이렇게 제목을 좀 지어놨습니다. 뭐냐면 약간 우리 막 어벤져스나 뭐 이런 영화 보기 전에 그런 거 보잖아요. 뭐 전 시즌 몰아보기. 왜냐면 이제 어벤져스 가면은 막 캐릭터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누구랑 뭐 뽀뽀하고 막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 누구더라? 저 사람은 왜 손가락을 튀기지? 막 이런 거 모르면은 이해도 안 가고 재미도 없으니까. 근데 수학도 누누이 말하지만 똑같습니다.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스토리가 쭉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앞에 나왔던 거를 까먹었거나 아니면 아예 수업 시간에 잤거나 이러면은 뒤에 내용도 좀 이해하고 재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영화 요약하듯이 한번 요약을 해보자, 이런 목적으로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이제 원래는 중3 1학기 이렇게 아예 크게 찍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약간 영상 길어져서 선생님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길면 안 보잖아요. 그래서 딱 1단원 으로만 좀 요약을, 그 전 시즌 필요한 내용만 빠르게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약간 좋게 말하면 동기부여, 뭐 나쁘게 말하면 잔소리죠. 그래도 좀 바로 시작하기 좀 민망해가지고 좀 잔소리 조금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잔소리 극혐이다, 나 듣기 싫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거 유튜브니까 그냥 스킵해도 돼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뭐냐, 두 개의 돌탑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수학력, 매스 파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수학 능력, 여러분들의 수학 능력인데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돌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차곡차곡 쌓여있죠. 그래서 이렇게 탁탁탁탁 쌓여온 수학력이 있고, 이쪽은 이제 돌이 몇 개 없습니다. 이렇게 쌓고 근데 되게 어떻게 균형은 잘 맞아가지고 무너지지 않고 있는 이런 돌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돌탑이 뭐냐, 돌이 쉽게 말하면 공부 시간, 뭐 공부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 차곡차곡 쌓아온 거는 뭐 하루에 30분씩, 뭐 아니면 1시간씩, 아니 뭐 일주일에 1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꾸준히 공부를 해서 이렇게 쌓아온 게 1번. 그리고 2번은 아마 여러분들 대다수 이제 공부고 나발이고 그냥 놀다가 친구들이랑 뭐 엽기 떡볶이 먹고 뭐 마라탕 좀 먹고 인생 네컷 찍고 뭐 즐겁게 놀다가 이제 다음 주에 논술형 시험 본다는데, 뭐 다음 주에 기말고사인데, 뭐 이런 얘기 들려오니까 그래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불안감이 있어서 급하게 책 펴보고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이거 도형, 뭐 합동, 뭐지, 뭐 일단 외우자 해가지고 어떻게 착착착 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시험 때만 공부해서 이게 무너지진 않고 높이가 점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공부한 거에 비해 높은 점수가 나온 뭐 이런 케이스, 뭐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좀 공부했는데도 안 나와요 이럴 수 있지만 선생님 보기에 그 정도로 공부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했을 수도 있겠지만.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1번이 힘들까요, 2번이 힘들까요? 중학교 때 기준으로는 1번이 힘듭니다. 왜냐면 이제 무언가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고 어른들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해가지고 미리 복습을 했다면 정말 대단한 거고, 보통은 이렇게 가죠. 이제 시험 기간 돼가지고 급하게 약간 이거 뭐였더라, 뒤에 책 좀 보고 빨리 계산 몇 개 풀어보고 이런 거구나, 이거 맞나, 몰라 일단 넘겨,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 1번이었을까요, 2번이었을까요? 선생님도 2번이었어요. 완전 2번. 특히 중학교 때
이제 여러분들 뭐 발로란트 하고 뭐 롤 하고 오버워치 하고 라프텔 뭐 이런 걸 만화 보고 넷플릭스 유튜브 보고 뭐 이런 건 똑같이 선생님 또도 중학교 때 그냥 막 집 가면 무조건 투니버스 틀고 안 본 만화가 없어요. 하고 뭐 친구들이랑 서든어택 하고 뭐 이러면서 놀았지 막 평소에 막 꾸준히 복습하고 뭐 이런 스타일 전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1번보다 2번이 훨씬 나아요. 훨씬 쉬워요. 낫다기보단. 왜냐면 이제 꾸준히 1시간씩 하는 게 너무 힘들지만 이렇게 시험 기간에만 급하게 해도 어느 정도 안 무너지고 이렇게 쌓일 수가 있거든. 무너지진 않거든요. 약간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근데 이제 중학교를 넘어서 이제 중3이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는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오히려 1번이 훨씬 좀 편해져요. 왜냐, 이제 우리 중학교 때 요 정도 높이 까지는 굳이 이렇게 견고하게 튼튼하게 안 쌓아도 그냥 이렇게 쌓아도 어느 정도 쌓아져요. 안 무너지고 이렇게 쌓일 수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가면은 중학교 때보다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양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부터는 점점 이게 쌓기가 어려워요. 계속 쌓기가. 여러분도 고등학교 때 가면 배우겠지만 그 물리학의 중력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을 이렇게 많이 쌓아놓은 게 아니고 몇 개 쌓아놓으면은 어떤 애는 힘을 열로 받고 얘는 열로 떨어지고 여기는 열로 떨어지고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힘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거 한 층만 더 쌓으면 되는데 할 때도 되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쌓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하나 쌓다가 잘못하면 막 무너지고 그럼 또 쌓아야 되고 이러면은 못해 먹겠다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꾸준히 쌓아 놓으면은 이게 쌓을 때는 엄청 좀 놀고 싶을 때 좀 못 놀고 이래서 좀 힘들겠지만 나중에 가면 훨씬 나아요. 왜냐, 워낙 이렇게 탄탄하게 쌓여 있으니까 이제 이 개념 너무 공부하기 싫어. 그래서 막 대충 이렇게 던져놔도 막 이렇게 올라가고 안 떨어집니다. 왜냐, 여기 밑에 받쳐진 게 너무 탄탄하니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가면 중학교 때 조금 귀찮더라도 그래도 조금만 쌓아놓을 걸. 뭐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 요 정도는 해놓을 걸.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왜냐, 선생님이 완전 2번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도 선생님 라떼는 야간 자율학습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무조건 막 10시까지 해야 되고 이랬어가지고 억지로 쌓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시간이 너무 강제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런 척을 좀 해서 해결은 했는데 그때 좀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중학교 때 도라에몽 좀 덜 보고 조금만 쌓아놓을 걸. 짱구는 뭐뭐 말려 볼 시간에 몇 개만 더 쌓아놓으면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학교 갔다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졸려 죽겠는데 지금 잘 시간도 없는데 유튜브를 켜서 수학 영상을 본다? 말도 안 되는 일인 거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조금만 쌓아놓으면 나중에 진짜 훨씬 편하다. 뭐 이런 잔소리를 조금 드리면서 그래서 이렇게 복습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 뭐 이런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진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학년 1학기 일단은 이 실수와 그 계산 이 단원에서 뭘 배우냐, 이거부터 뭐 가볍게 스포 있다 그랬죠. 하고 가자면 요 실수와 그 계산 단어는 주인공이 명확합니다. 누가 주인공이냐? 이제 여러분들 들어는 봤을 텐데 요렇게 생긴 친구 있어요. 요거 이름 뭔지 알아요? 요거 이름 루트라고 합니다. 루트. 한국말로는 제곱근 이라는 얘가 등장을 합니다. 중학생 뭐 설문조사 앙케이트 하면은 제일 싫어하는 수학 개념 탑 몇 안에 드는 악명이 높은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제곱근이라는 요 새로운 개념을 배울 거예요. 근데 얘 대충 어떤 거냐? 뭐 예를 들면 3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제일 처음 배운 거 더하기 3에다가 2라는 숫자를 더해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똑똑하네. 5가 되겠죠.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수학은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3에서 2라는 걸 더하기를 해봤더니 5가 됐구나.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더한 거에 반대인 빼기 2를 해주면 다시 3으로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더하기를 배우면 빼기도 같이 배운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뭐 3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번에는 곱하기라는 신기술이 등장을 해서 곱하기 2라는 걸 했더니 6이 되더라. 3이 두 번 더해지면 6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항상 반대 방향도 같이 간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6을 3으로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를 반으로 조각을 내면 2로 나눠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곱하기를 배우면 요 반대 방향인 나누기 또 같이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배울 루트라는 애 뭐냐? 제곱근이라 그랬죠. 자, 제곱근 하면은 요 제곱이라는 단어가 뭔지 떠올리셔야 됩니다. 제곱. 여러분 머릿속에 있긴 있을 거예요. 제곱. 뭐 정식 명칭은 거듭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거 뭐냐면은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곱합니다. 예를 들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똑같은 숫자를 5번 곱한다.
그러면은 이제 일일이 이렇게 5번 곱하기 쓰기가 귀찮으니까 2의 5제곱 이런 식으로 요 큰 숫자 밑이라고 불러요. 얘를 5번, 요 작은 숫자 지수라고 불러요. 5번 곱해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제곱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제곱근이라는 건 뭐냐? 자, 이제 3을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3의 제곱, 2제곱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가끔 있어요. 아직도 3의 제곱은 몇이에요? 6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경우 아직도 조금 있는데 6 아니죠? 3의 제곱이라는 건 3을 2번 곱한다 라는 거니까 9, 3, 3은 9. 그래서 이제 9가 되는 건데, 이제 항상 수학이라는 게 한쪽 방향만 배우지가 않는다. 이제 그러면 3을 제곱했더니 9가 되면 이렇게 반대로는 어떻게 될까? 9를 3으로 되돌릴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방법이 뭐냐? 이게 바로 제곱근입니다. 물론 더 자세하게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3도 들어가고 뭐 이런 다양하게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학교에서 배우면 되고, 자, 일단은 그래서 루트 라는 친구는 제곱을 반대로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루트라는 애를 이용해서 숫자도 정리해보고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것도 해보고 뭐 이런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걸 배우려면 그 전에 시즌에 나왔던 애들 중에 어떤 게 필요한가? 총 4개 있습니다. 요 4개 빠르게 한번 익혀볼게요. 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친구는 소인수 분해. 이거 뭐 어벤져스로 치면 아이언맨 1 요 정도입니다. 왜냐? 이거 중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갔을 때 배우는 3월에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소인수 분해라는 게 뭐냐? 자, 일단은 세상의 숫자들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요걸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숫자들, 자연수. 얘는 뭐 1, 2, 3, 4, 5, 6, 7, 8, 90 뭐 이런 숫자들이 있는데 요 자연수를 소수, 합성수 라는 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소수는 2, 뭐 3, 5, 7, 11, 13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애들이고, 합성수는 뭐 4, 6, 8, 9, 10 뭐 12, 뭐 이런 애들이고, 뭐 여기 살짝 해가지고 1, 숫자 1은 여기도 끼기도 애매하고 저기도 끼기도 애매해가지고 그냥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닌 다른 수다 뭐 이렇게 뺐는데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아무튼 소수라는 애랑 합성수라는 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소수가 뭐냐? 소수라는 애는 어떤 애냐면 요 2, 3, 5, 7 얘네들의 약수를 생각해보면, 다시 말해서 요 숫자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생각해보면 2의 약수는 1이랑 2, 3의 약수는 1이랑 3, 5의 약수는 1이랑 5, 7의 약수는 1이랑 7 이런 식으로 약수가 1이랑 자기 자신밖에 없더라 뭐 이런 애들을 소수라고 했고요. 그거 말고 나머지 뭐 6 같은 애 보면은 1, 2, 3, 6 뭐 9 같은 애 보면은 1, 3, 9 이런 식으로 1이랑 자기 자신 말고 다른 수가 약수가 있더라 이런 애들은 합성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요 소수가 약간 재료가 돼서 합성수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도 마인크래프트 한지 오래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나무 칼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제 재료가 어떤 게 필요하냐,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뭐 나무가 5개, 뭐 돌이 3개 요거를 합성을 하면 뭐 나무 칼이 만들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조합식이 있겠죠. 그랑 마찬가지로 요 합성수들도 다 소수를 어떻게 딱 이렇게 합성을 하면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12 같은 거, 12라는 숫자를 만들고 싶은데 이건 어떻게 만드냐? 12를 모 곱하기 모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12 뭐 3, 4, 12, 뭐 2, 6, 12 다 돼요. 뭐 2, 6, 12 이렇게 쪼갤 수가 있고, 근데 6도 2, 3은 6이니까 결국 10이라는 거는 2, 2, 3.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2라는 재료가 2개 필요하고 3이라는 재료가 하나 필요하구나. 우리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더라. 제곱, 거듭 제곱 있으니까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를 만드는 재료들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 부르냐? 소인수 분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기억나나요? 그래서 이걸 왜 쓰냐? 이제 우리 루트가 나온다 그랬죠? 루트 뭐 12 이런 식으로 루트 안에 숫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곱해서 12가 되는 수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걸 할 거냐? 이제 요 숫자가 좀 정리가 됩니다. 이거 정리하는 게 더 귀찮은데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12는 뭐 2의 제곱 곱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 아주 마법적인 효과를 통해서 이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얘 둘이 날아가고 얘가 갑자기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막 요런 식으로 막 숫자가 이상하게 막 누구는 튀어나오고 누구는 들어가고 이러면서 정리가 돼요. 근데 요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숫자
모든 숫자들을 요 소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료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소인수 분해라는 기술이 꼭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는 중학교 1학년 처음에 배웠던 소인수 분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유리수인데요. 이 친구 아주 강력한 빌런입니다. 무리수의 숙적 정도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많이 나왔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등장해서 중학교 2학년 때 순환소수 이런 거 하면서도 한번 나왔던 굉장히 중요한 빌런입니다. 설명할 게 아주 많아요. 자, 일단은 유리수 뭐냐? 뭐 하는 놈이냐? 이거부터 설명을 해야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란 무엇이 있느냐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가장 처음 이 세상에 우리가 만든 숫자는 자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수 다 아시죠? 1, 2, 3, 4, 5, 6, 7 라는 게 있고 여기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조금 좀 새로운 기호를 만듭니다. 0이라는 기호. 왜냐면 뭐 돈이 없다 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있는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으니까 0이라는 걸 만들고 중학교 1학년 때 좀 숫자에다가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원래 숫자라는 거는 당연히 몇 개 있다. 당연히 0보다 큰 숫자들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숫자에다가 빼기,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숫자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0보다 작은 숫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얘네를 음의 정수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뭐 자연수랑 0이랑 마이너스 붙은 애들 다 합쳐서 얘네들을 정수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수라는 건 뭐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가 이렇게 딱 1, 2, 3, 4, 5, 6, 7, 8만 있는 게 아니죠. 막 이런 애들 있습니다. 분수. 마이너스가 붙어도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7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연수 분의 자연수 뭐 여기 더하기여도 되고 뭐 빼기여도 되고 좀 더 쉽게 생각하려면 정수 분의 정수 이런 식으로 어떤 요 숫자분의 숫자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된 모든 숫자를 우리 유리수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1학년 중학교 1학년 때 가장 여러분들 처음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했던 게 얘네들을 갖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것들 다 하죠. 그래서 뭐 플러스랑 더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플러스랑 마이너스 더하면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가 된다. 뭐 이런 것도 배웠고 곱하기 사실 곱하기가 중요합니다. 요 무리수 단원에서는 사실 더하기 또 하긴 하는데 곱하기를 많이 써요. 그래서 플러스랑 플러스를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를 곱하면 신기하게도 다시 플러스가 되더라. 요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배웠었습니다. 다른 거는 이해가 가는데 마이너스 작은 거 곱했는데 갑자기 큰 수 플러스가 되는 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던 친구들이 있겠죠.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1학년 때 유리수 친구들을 어떻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는지를 배웠고요. 이거는 그래도 여러분들 대부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 짜잘짜잘하게 더 들어갔던 게 요런 숫자를 나타내는 선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기준이 되는 데를 0이라 그러고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게 해서 1, 2, 3,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숫자를 여기 찍으면은 요 점이 1을 나타내는 점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수직선이라는 것도 배웠었고 우리는 요 수직선이라는 거 위에서 오른쪽에 있을수록 더 큰 수구나. 그래서 마이너스보단 플러스가 크구나. 마이너스끼리는 요 절대값이 큰 수가 더 작구나. 뭐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중학교 2학년 때 유리수라는 얘기가 살짝 또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 유리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분수로 나타냈을 때 정수분의 정수, 뭐 플러스 마이너스 자연수분의 자연수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애들이 유리수인데 그럼 우리가 한번 소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뭐 2분의 1, 3분의 1 뭐 이런 숫자들을 한번 소수로 나타내보자 했더니 이 분자 위에 거를 분모 아래 거로 나누면 되니까 0.5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오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는 0.3333 이렇게 안 끝나고 끝없이 나오는 애들이 있더라. 근데 이럴 때 뭔가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걸 다 쓰면은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다 못 쓰니까 그냥 위에다가 점을 찍어서 이렇게 표현하자 라고 했었고요. 요거를 끝이 있다 라고 해서 유한소수 이렇게 안 끝나는 애는 끝이 없으니까 무한소수라고 불렀는데 보니까 이렇게 딱 끝나는 유한소수가 있고 안 끝나는 무한소수가 있고 근데 이 무한소수도 두 개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지냐 어떤 애들은 이렇게 3333 아니면 뭐 0.121212 이런 식으로 몇 개가 계속 반복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을 순환소수라고 불렀고 가끔 반복 안 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이 친구 파이라는 친구
얘는 3.1415926535 이렇게 쭉쭉 가는데 숫자가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 계속 지 맘대로 다른 게 나오더라.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애들도 있더라. 뭐 이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있냐, 이 소수를 분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까 했더니 요거는 이렇게 2분의 1 유한소수는 무조건 뭐 10분의 몇 100분의 몇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분수로 나타낼 수 있었고, 순환소수도 여러분들의 악몽이 있을 겁니다. 막 1000 곱하고 막 10 곱하고 해서 빼서 막 990분의 몇 만들고 뭐 이런 방법 써서 아무튼 분수로 만들 수 있더라. 분수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유리수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유리수가 됐었는데, 그럼 얘는 뭐냐, 3.141592 요것도 뭐 자연수분의 자연수 뭐 2700분의 3584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될까? 되면 유리수인데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리수라는 개념이 있더라. 유리수는 한마디로 자연수분의 자연수, 이렇게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애들을 유리수라고 하는데, 그러면 세상에 유리수가 아닐 수도 있을까? 뭐 이런 궁금증을 갖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뭐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요것도 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개념이고요.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 다항식이라는 게 뭐냐, 이제 우리 문자라는 걸 쓰기 시작했죠. 뭐 네모, 세모 이런 거 쓰기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A, B, C, D 문자를 써서 모르는 숫자를 나타내보자. 그래서 뭐 A라는 게 3개 있으면 3A, B라는 게 2개 있으면 2B 이런 식으로 곱하기는 생략해서 쓰기로 약속을 했고요. 뭐 물론 문자만 있거나 숫자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7 이런 식으로 문자랑 숫자가 곱해져 있는 거, 요런 애들 하나하나를 항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요게 이렇게 더하기로 연결된 뭐 3a 더하기 2b 더하기 7 이렇게 더하기로 연결된 요거를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부르기로 이름을 정했어요. 사회적 합의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뭐 숫자 우리 계산할 때는 뭐 13 더하기 35 뭐 문제를 푸세요 했는데 정답은 13 더하기 35예요 이렇게 써서 내면은 선생님이 아니 대체 뭘 푼 거냐, 문제 풀라 그러는데 선생님 말이 안 들리니? 너 지금 풀 생각은 있니? 이런 이 반응이 돌아오겠지만,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 초등학교는 요 숫자가 더하라 하면 무조건 합쳐가지고 하나의 숫자로 이렇게 합쳐졌겠지만, 다항식의 세계에서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요 3a, 2b, 요 a랑 b라는 애가 너무 다른 차원의 다른 세계에 있는 그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합칠 수가 없다. 요거 합치는 순간 큰일 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그리스 로마 신화의 뭐 제우스와 어디 뭐 토르가 아무튼 자, 이제 합쳐질 수가 없더라, 문자가 다른 애들끼리는. 그러면 이제 얘네들끼리는 아예 더하기 빼기가 안 되느냐? 근데 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 예를 들면 요거 3a 더하기 2b 더하기 7이라는 애랑 비슷하게 생긴 뭐 5a 빼기 3b 더하기 11 이런 식으로 요 두 개의 다항식이 있습니다. 요 두 개의 다항식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 문자가 다른 애들은 더하기 빼기가 안 된다 그랬는데, 요 다항식이랑 요 다항식 두 식을 보면 문자가 다른 애도 있지만 같은 애도 있더라 라는 거죠. 여기 3a 5a 여기 문자가 a로 똑같고, 2b 마이너스 3b 요것도 문자가 b로 똑같고, 7 11 요것도 뭐 그냥 숫자니까 똑같죠. 그래서 이제 더하기 빼기가 보통 안 되지만 요 문자가 똑같은 경우, 근데 그 와중에 또 3a랑 뭐 2a 제곱 요런 식으로 요 제곱 같은 거 붙어 있으면은 얘네가 다르면 또 더하기는 안 됩니다. 이것도 차원이 다른 애들이어가지고. 그래서 정확히는 문자도 같고 요 차수 제곱이 몇 번 됐는지 요것도 똑같은 애들끼리는 더하기 빼기 계산이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고급 용어로 동류항, 똑같은 종류의 항이다 뭐 이렇게 불렀고, 자, 아무튼 계산해 보면은 3a랑 5a 이렇게 두 개는 더하기가 되더라. 어떻게 더하냐, 요 앞에 있는 숫자 3, 5 그냥 더해서 8a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a가 3개, a가 5개 합치면 a가 8개.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하기 2b 마이너스 3b니까 요 b가 똑같으니까 계산이 되더라. 그럼 더하기 2 빼기 3 플러스 2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b 이렇게 계산이 되고, 뭐 7이랑 11 더하면 당연히 18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다항식 더하기 빼기를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막 3a 더하기 2b 그러면 숫자 3 더하기 2는 5 뭐 a랑 b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게 문자가 같은 애들, 정확히는 요 차수까지 같은 애들만 더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같은 애들은 이렇게 더해주면 되더라 라는 거를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똑같아.
요 모양만 바뀌어요. 이제 3학년 때 되면 루트라는 애 쓰니까 뭐 2 루트 3 더하기 4 루트 5 뭐 더하기 7 뭐 대충 요런 애가 있고, 여기에다가 뭐 3 루트 3 빼기 2 루트 5 뭐 더하기 8 요런 애를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약간 머리가 어지러워지죠, 루트라는 게 들어가니까. 근데 똑같아요. 그냥 뭐 루트 똑같이 생겼구나. 3 요 속에 있는 숫자가 똑같으면, 여기도 루트 5 루트랑 숫자가 똑같으면 얘네가 한 쌍인 겁니다. 그래서 얘네도 똑같은 애구나. 뭐 7, 8 이거 당연히 똑같고, 그래서 얘네도 요 모양이 같은 애들끼리 계산이 되더라. 앞에 있는 숫자 더해서 2 더하기 3에서 이렇게, 얘도 더하기 4 빼기 2에서 이렇게, 7 더하기 8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더라는 겁니다. 약간 머리가 복잡하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요 문자가 여러 개 나오는 식이 있을 때 요 곱하기는 그냥 이렇게 해주지만, 더하기 빼기는 무조건 문자랑 차수가 똑같은 애들끼리만 더하기 빼기를 해줄 수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에 거보다는 조금 덜 중요합니다. 이게 자체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3학년 1학기 그 내용 할 때 생각하면 조금 더 중요한데, 그래도 엄청 많이 쓰는 개념. 어떻게 보면 요 지금 배우는 게 탄생하게 된 배경으로 이제 나오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거의 끝날 때쯤에 배웠죠.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건 뭐냐? 요 피타고라스라는 옛날 그리스 할아버지가 뭐 본인이 구했는지 이제 제자가 알아낸 걸 몰래 가로챘는지는 모르겠으나 직각삼각형 담겨진 굉장히 대단한 원리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원리냐? 요 직각 삼각형 보면은 요 길이들이 있는데, 길이를 재면은 보통 좀 이상하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뭐 여기가 4cm, 여기가 5cm 이러면은 여기가 약간 정확하게 안 나오고 6.237458 이렇게 보통 이렇게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가끔 보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숫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3cm, 4cm, 5cm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 뭐 아니면 조금 더 가서 뭐 5cm, 12cm, 13cm 이런 식으로 세 변이 되게 깔끔하게 나오는 직각삼각형들이 있더라 라는 건데, 이게 왜 그런가, 어떤 원리가 숨어 있나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이 숫자들을 다 제곱을 해본 거죠. 제곱 나오니까 당연히 제곱근 단원 배울 때 쓰는 거겠죠. 그래서 제곱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3의 제곱은 9, 4의 제곱은 16, 5의 제곱은 25, 이것도 5의 제곱은 25, 12의 제곱은 144, 13의 제곱은 169, 뭐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암산이 빠른 게 아니고 외운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 보니까 9랑 16을 더했더니 나머지 하나 25가 되더라. 이것도 25랑 144를 더했더니 정확하게 요 169가 되더라. 요런 굉장한 성질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이게 요 몇 개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직각삼각형이 다 그렇구나 라는 거를 알아낸 거죠. 증명하는 방법이 한 100개가 넘는데, 아무튼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건 뭐냐. 자, 일단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얘기 나오면 직각삼각형, 반대로 직각삼각형이 나온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거의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해도 돼요, 아직은. 그래서 직각삼각형에 보면 세 개의 변이 있는데, 뭐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이렇게 세 개의 길이가 있다고 하면 이 길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 얘네들을 다 제곱을 해주더라. 제곱을 해줬더니 요 제곱한 거 작은 거 두 개를 더하면 요 제곱한 거 큰 거가 되더라. 요런 성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그 유명한 피타고라스 정리고요. 근데 이제 요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이 숫자가 깔끔한 애들만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3, 여기가 5 라고 하면은 여기는 몇이 될까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요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게 되니까 3, 5, x 요 제곱 그래서 더하면 이게 될 텐데, 계산을 해보면 3, 3은 9, 5는 25 두 개 더하니까 34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제곱해서 34가 되는 수인데, 어떤 숫자를 제곱해서 34가 될까를 생각해보니까 딱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5, 25고 66에 36이니까 그 사이에 뭐 적당히 분수나 소수로 해봐도 깔끔하게 34가 안 나오더라. 그러면 제곱해서 34가 되는 애를 어떻게, 숫자가 존재는 하는데, 왜냐면 이게 길이가 있으니까 이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가 이제 이번 단원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궁금하죠? 안 궁금하면 아쉽고. 자, 그래서 요 정도
소인수분의 유리수 개념, 방식의 덧셈과 뺄셈, 뭐 피타고라스 정리 이렇게 4개 정도만 알면 요번 단원 이 내용 설명할 때 전혀 어려울 게 없다. 적어도 이게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은 안 들 겁니다. 물론 계산이 조금 짜증날 수는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2단원 때 또 봅시다. 안녕.